예. 그래도 들어온 학생들은 좀 마음 찍혔을 때 응. 이긴 거 내가 마시니까요. 아 쓰셔봐. 오케이. 네 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간중이 너무 없더라도 네, 네 녹화도 같이 네, 네, 네. 예, 두 개로 나눠 놓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네. 자동으로 저장돼요. 아 익숙하시죠? 네, 그거 이런 폰으로 한번 된다는.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는데. 안 되면은 네 벌써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10시 반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미리 들어가서. 많이 들어오네. 네. 나중에 뭐 해달라고 하던데. 조회수 좀 해가지고 별풍선을 팔아 이게 별풍선도 못 팔고. 그럼 입장료를 받을까요? 많이 들어오네. 부지런하네. 마이크는 네네. 세 개 다 사용 가능하셔서 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 이거는 이제 키셔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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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시면 네. 이거 들고 가면 될 것 같네요. 아, 네, 그쵸? 알겠습니다. 예. 이게 야 아, 네. 포인터는요? 포인터 혹시 여기 마우스를 있습니다. 카메라는 포인터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를 카메라 포인터를 카메라 저기 위에 천장에 붙어 네, 있습니다. 이건 아, 예,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영상에 다 나오는 거예요? 어, 네네. 아니죠. 제가 영상 여기서 나와요. 포인트를 쓰는 거는 네. 지금 보니까 그 포인트를 쓰는 건 안 나와요. 만약에 아. 방송하실 때는 이 화면이 보이시는데 잠시만요. 제가 강의를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화면을 여기로 잡아놔서 이게 네. 보일 거거든요. 이제 교수님과 이제 여기가 같이 잡힐 거예요. 그럴까요? 네. 잠시만요. 근데 이거 너무 약하지 잘 보이나? 제가 아까 애들 봤 영상- 레드 영상으로 볼 포인트는 때- 약해. 영상으로 잘 보이려나? 이게 이걸로 레이더 이걸로 해야 포인트는- 되나? 예. 저거로 하면 좋은데 이거 옛날 그린- 거 있잖아. 옛날 완전 거. 잭센 거. 그센 거, 내 거 뭐 그 갖고 올 거든. 아 그러네요. 네. 그게 제일 난데. 이게 거로 올라가. 아마 약하긴 포인트- 한데 보이기는 네. 포인트로 하더라고요. 해도 돼. 네, 포인터로 그냥 이렇게 이걸로 하는 게 이거 마우스로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넣어주세요. 이게 컨트롤 L인가? 아니다. 어머 쏘리. 이렇게 네, 네. 벌써 50명 들어왔어. 전차. 네. 이거 PDF에서 포인트로 포인터 하시는 거. 단축키가 뭐죠? 아 잠시만요. 여기에서 수동으로 한번. 그냥 마우스 해도 돼요. 네. 50명이 들어왔으니까 네. 긴장을 도구에 있을 것 같아요. 아 저요? 아, 저 그냥 잠시만요. 편하게 할 건데 교수님. 그냥 수업 애들한테 그냥 한다 생각하고. 대용량이면 다 보냈지. 예, 예. 우여동이 다 네. 보냈습니다. 아, 채우김이 아니 천명이고. 괜찮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잘 올라가지고. 이제 그 만약에 아프리카 방송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이제 이거를 전체 화면, 이거 전체 화면. 네, 전체 화면을 하면 이게 글씨가 카메라가 더 잘 보여서 네.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쪽 끝에 서시면 아마도 여기 얼굴이 다 나오실 거예요. 네. 됩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그래 여기 안 나오기 싫으실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숨어버렸다가 네. 그래서 아 그러면서 또 나와서 네, 또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음료랑 커피는 이거 드시면 네. 이거 한 번만 정해주시겠어요? 네. 서명 한 번만. 네. 하나만 볼까?
써도 되죠? 얘는? 아 얘는 안 하고. 인원수 인원수가 이것만 쓰면 되나? 그건 맞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오늘 백신 예약이 있어가지고 연자는 생기시키는 거. 저 1시라서 12시 전에는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들고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편하실 때. 아, 네네네네. 네, 아니 밥은 먹어야 되니까 들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오다가 제가 나중에 배달을 해드릴게요. 아, 사무실로. 이거 볼 수가 없네. 지금 한 1000명 제가 900몇 명으로 확인하겠는데 저희가 99명입니다. 뭐야?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었지? 지금 저희 그 학부생들이랑 이제 대학원생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수업 학부생. 네, 이름 아까 한번 봐봤는데. 애들 오전 학부모 오후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수업이 있는 이제 사람들도 있어서 학부생들 중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강사를 모시 올라고 했는데 지금이 안 돼. 강사를 같은 학교니까 같은 학교에서 대부분이 또 이게 다른 프로젝트라도 같은 학교 내에서는 안 돼. 소속에 아니 학교가 그러니까 같은 학교 내에는 지금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선생님 연구비로 우리 저기 뭐 선생님한테 주고 강의를 듣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하게 된 거야. 제주도 하게 하면 나는 내가 저기 최고 선생님이 많이 듣거든. 그래서 못해서 저 선생님은 공부를 해보다 이제 뭔가 이제 절충안을 찾아야 되겠지. 근데 이게 그걸 하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장단점이 있죠. 그렇게도 괜찮은데 해보니까 이게 벌써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어디 가서 보니까 그래도 이게 좀 진정성이 보이더라고. 이게 줌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해가지고 제 아무리 뭐 해봐도 무슨 뭐 앉아가지고 찌그러져 앉아가지고 그냥 뭐 한명도 비행기도 나가고 나도 나가고 이게 좀 그렇더라고. 근데 그나마 이제 이게 이렇게 해야 이게 뭔가 뻗어보더라고. 이게 이러는 거지. 이게 여기 온 학생들이 자다가도 들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서 쓰면 되지? 이거 저기 이거 말고 딴 거 우리 그 저기 우리 양성사업이라는 거 이거 이렇게 띄워놔. 어이 많이 들었네. 113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하면 됩니까? 응? 이게 아마 책자 파일인데. 우리 거 아니 우리 거 껍데기. 잠시만요. 이거 맞습니까? 그거 띄워놔. 풀로 페이지. 미리 보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됐어? 잠시만요. 속색이냐? 메뉴. 이 정도가 됐어. 지금 위에다 위에다. 네. 이걸로 하면 되나? 네네 그걸로 하죠. 지금 그 탄소 소부장 혁신랩 기술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두 번째 맞는 인력 양성 강좌입니다. 본 강좌는 지금 전국으로 그 아프리카 TV로 지금 다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거의 120명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청중분도 지금 한 30분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그 이 뉴노멀 시대인 그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마련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오늘 또 첫 번째는 전북대학교에서 8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본 과제가 호남 제주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라북도에서 했고 이제 지금은 전라남도에서 전남대학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주도에서 10월 26일 날 수요일 날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연사분을 모시고 다르게 또 다른 교육 그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분의 연자를 모셨습니다. 그 어쨌든 이러한 그 지금 청중들이 한 거의 120명, 150명 토탈 온라인 오프라인 해가지고 한 150명 정도 150분 정도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강좌가 접하기가 손쉽지는 않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온라인인 건 오프라인은 그래도 괜찮은데 온라인은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PPT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PPT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지를 카카오톡이나 또 아프리카 TV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곧바로 대답을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강자인 전남대학교 허수미 교수님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듯이 이제 보듯이 제목에서 보듯이 컴퓨테이셔널 어드밴스드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베이스드 온 폴리모릭 시스템 디자인 해가지고 전남대학교 화공과의 교수님 고분자 고분자공학과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허수미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남대학교 고분자 융합소재공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허수미라고 하고요. 저는 전공 분야가 이제 주로 고분자 재료의 이제 소재 관련해서 소재나 공정 관련한 이제 계산이 제 주 연구 분야입니다. 사실은 탄소하고는 조금 탄소 소재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분야에서 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계산 연구가 어떤 식으로 소재 개발과 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이게 배터리가 두 개 켜져 있어서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네. 그래서 소재 연구에 있어서 계산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이제 보통 시뮬레이션 하면
시뮬레이션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시뮬레이션이 있다는 것도 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실험 쪽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컨셉 이런 걸 조금 오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중간에 여기 저 아프리카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여기 무선 마이크로 해서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하고 어찌됐건 뭐 하나라도 그냥 남을 수 있는 수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가 나눈 기준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첫 번째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잘 모사할 수 있는 mathematical description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F는 ma라는 식이 많은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양자 레벨에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그 시스템을 잘 디스크라이브하는 이퀘이션인 것처럼 어떤 내가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서 내가 관심 있는 그 피직스를 잘 설명하기 위한 모델식이 무엇일까? 그 모델식이 first principle 기반이 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assumption에 의한 simplified 된 식이 되든 그래서 어떤 그 대상 시스템을 디스크라이브하는 mathematical 어떤 포뮬라를 구성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시스템에서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어떤 프로퍼티들을 어떤 식으로 얻어낼 것인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여러분 시뮬레이션 하면 그 값이 툭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여러 가지 어떤 뉴메리컬한 스텝들을 거쳐서 그 값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실은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내가 얻어진 물성치들이 되게 스태티스틱한 에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뉴메리컬 방식으로 이를 계산을 할 건지를 선정하고 실은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한 뉴메리컬한 스킴을 뭐 디벨롭을 한다든지 어댑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단계를 거치는 경우에는 보통 아예 시뮬레이션 모델 자체를 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보통 뭐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가지고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거는 이제 그러한 나온 결과를 얼마나 잘 해석해내느냐 하는 문제예요. 구슬이 서말이어야도 깨어야 보배듯이 내가 이 시뮬레이션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서는 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충분히 해석해내고 통찰력을 갖지 못하면 실은 그건 또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말 최근에 DFT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지금 탄소하시는 분들은 DFT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DFT라는 게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다양한 스케일에 다양한 랭스하고 타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시스템의 랭스하고 타임 스케일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피지컬 시스템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실은 적합한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 기법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DFT는 어디냐면 이 퀀텀 미케닉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몰리큘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 많은 일렉트론들이 있고 그 일렉트론들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를 계산해내는 게 density functional theory인데 왜 density functional이냐면 또 너무 서론이 긴 것 같은데 DFT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많은 전자들이 있어요. 많은 전자들이 있고 그 many body problem 많은 전자들이 어떻게 있을 건지 서로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그 문제를 many electron problem을 one electron in an effective field 문제로 디커플링 시켜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density functional theory의 기본인데 DFT가 또 이렇게 확 보급화된 데는 여러분이 되게 쓰기 쉬운 시뮬레이터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오픈 소스들도 있어요. 무료인 애들도. 그쵸? 그래서 DFT 계산을 여러분이 쉽게 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DFT 같은 게 이제 퀀텀 레벨에 있고 아마 이제 여러분 탄소하시면은 아마 DFT 계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바스프 많이 쓰시고요. 퀀텀 에스프레소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유기물에도 DFT 계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디몰 큐브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DFT 소프트웨어들이 어베일러블 합니다. 그래서 또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정말 많이 존재하는 분야가 또 어디냐면 저 끝에 가서 컨티뉴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체역학, 열전달,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뭐 이런 역학 문제들은 전부 다 연속체 모델이에요. 그쵸?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의 디테일이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이 플루이드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걸 푸는 거고,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제가 지금 타겟팅을 대학원생, 학부생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됩니까? 자, 여러분이 공업수학 시간에 미분방정식 세우고 ODE, PDE 세워서 막 푸는 거 배우잖아요. 그게 다 보통 이 컨티뉴엄 미케닉스에서 보는 유체의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이션을 푼다든지. 근데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솔버를 솔빙을 하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FEM이니 그건 이제 뉴메리컬한 메소드예요. PDE를 풀기 위한. 그래서 FEM을 계산했다 이러면 PDE를 풀기 위해서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메소드를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한, 또 다 되어 있는, 특히 컴솔이라는 거는 진짜 뭐 이렇게 멀티 피직스 모듈부터 시작해서 일렉트로 케미스트리부터 뭐 지질 분야까지 되게 다양한 스케일의 그거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시뮬레이터가 있어서 여기도 이제 되게 이런 상용화된 시뮬레이터들이 잘 존재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중간 레벨이에요. 중간 레벨이 뭐가 있냐면 탄소, 수소, 뭐 산소 이렇게 모든 어토미스틱한 디테일을 다 놓고,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아마 요 클래시컬 어토믹 시뮬레이션 하면 여러분이 아마 본 게 이렇게 뭐 단백질 같은 거 시뮬레이션 막 이렇게 분자들 쫙 있고 걔네들 막 프로테인이 어떻게 폴딩되고 막 이런 거 시뮬레이션 하는 이미지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게 어토미스틱 시뮬레이션이에요. 근데 제가 주로 관심이 있어 하는 폴리머 시스템은 폴리머 멜트다 그러면은 뭐 10나노 바이 10나노 바이 10나노 진짜 조그마한 사이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어텀들의 개수는 보통 어텀 하나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죠, 여러분? 엉스트롱 스케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덴스한 시스템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작은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해도 정말 많은 파티클이 필요하고 그러면 계산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어토미스틱 풀 디스크립션으로는 시뮬레이션이 안 되고, 여기를 가면 이제 뭉뚱그린 콜스 그레이닝이라는 게 약간 뭉뚱그려진 이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고분자가 뭐 분자량이 만약에 뭐 10만 뭐 이런 애가 있다. 그러면 걔를 뭉뚱그려진 비드들 한 100개로 모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랭스 스케일의 것들이 있고,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의 엑스퍼트는 이제 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분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다른 실은 많은 소재 물질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소재의 어떤 피지컬한 특성을 결정을 하는 건 정말 다양한 스케일의 현상들이 다 같이 컨트리뷰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분자를 예를 들면 고분자 안에 이 고분자를 구성하는 모노머릭 유닛들의 디테일한 케미칼 케미스트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모노머인지 그 안에 케미스트리를 조금 바꿔줬을 때 물성치가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내가 분자량을 얼마짜리를 연결을 해가지고 얘네가 그냥 하나의 사슬 단계에서 봤을 때 그 사슬들이 어떻게 거동을 하고 이러는지가 또 전체적인 물성에 영향을 주고요. 심지어는 더 큰 스케일로 가서 얘네들이 인탱글먼트가 일어난다든지 크로스링킹이 일어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기계적 물성에 아주 다이렉트리 영향을 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뭘 시뮬레이션 해야 돼? 어떤 랭스 스케일에 타겟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 라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타겟이 되는 내가 뭘 계산하고 싶은지, 뭐가 어떤 문제인지를 유념을 하고 이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기본이 된 아까 콜스 그레인드 모델의 컨셉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간단하게 모식화한 것처럼
여러 많은 리피티드 유닛 하나를 커다란 뭉뚱그려진 비드 하나로 대체를 하고요. 여러분 저기 우리 뭐 많은 애들이 랜덤 워크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이 끝하고 얘네들은 가우시안 스태티스틱을 여러분 우리 저기 고등학교 수학으로 잠깐 돌아가서 큰 수의 법칙, 그쵸? 수가 커지면은 이 분포가 정기 분포를 따르게 된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된다 배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가우시안 체인으로 모델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드하고 비드들 간에 이제 서로 같은 애든 다른 애들이든 얘네들 간의 인터랙션과 리펄션, 지금 보면 이게 두 비드 간의 포텐셜인데 어트랙션, 리펄션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식으로 수학적인 모델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코arse grained된 모델로 고분자 시스템을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건 뭐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은 시스템의 비드가 여러 물질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인터랙션을 둘씩 짝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3개, 4개 매니바디 인터랙션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렵기 때문에 둘 실은 다 짝짝을 지어서 페어와이즈드 인터랙션으로 어썸션을 해서 보통 풀기도 합니다. 너무 디테일을 제가 했네요. 자,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주로 이제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제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컨트리뷰션 했는지 얘기하고 싶은 시스템은 보통 이제 폴리머의 셀프 어셈블리하고 관련이 지어집니다. 셀프 어셈블리라는 거는 뭐냐면 분자들이 자기 조립,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기본 원리는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는 엔탈피고 하나는 엔트로피. 엔탈피와 엔트로피에 의해서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트로피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두면 엔트로피를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다 믹싱이 되는 게 좋겠죠. 그쵸? 예. 근데 엔탈피가 서로 되게 디스페이버한 아이예요. 그러면 세퍼레이션이 될 거고, 스몰 몰리큘보다는 고분자가 엔트로피 이펙트 그쵸, 엔트로픽 이펙트가 더 작기 때문에 n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가능해지고, 거기다가 만약에 얘가 블락코 폴리머예요. 서로 다른 폴리머가 두 개가 코발란트 본딩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매우 멀어질 수는 없어요. 도메인이. 왜냐면 안 그러면 분자가 미친 듯이 스트레칭이 돼야 되니까. 그것도 엔트로피칼리 언페이버하기 때문에 이 분자의 크기에 상응하는 정도로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블락의 레이쇼가 어떻고, 걔네들이 어떤 케미칼 걔네들의 인터랙션 스트렝스가 어떻고,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스피어라든지 라멜라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럭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 컨티뉴어스 페이스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분자 스스로가 자기가 조립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패턴들을 가지고 정말 여러 다양한 분야의 나노 테크놀로지에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많은 경우에 실은 중요한 키 테크닉이 키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어떤 컨디션 하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스팟에 원하는 사이즈에 원하는 쉐입으로 얘가 딱 셀프 어셈블리가 일어나게끔 내가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몰리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어떤 외부의 필드를 걸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가 예를 들어서 이온 트랜스퍼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펑셔널 그룹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저의 시작 지점이에요. 제가 이거는 디테일하게는 가지 않겠어요. 저의 이제 앞으로 향후 보여드릴 거의 시작 지점은 다음과 같은 코arse grained된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장점은 보통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다른 뭐 분자 시뮬레이션에 비해서 훨씬 더 이펙티브하게 에너지를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하다. 뭐 하여튼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디테일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여다보는 시스템은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냥 폴리머를
시메트릭 폴리머, 라멜라, 라인 패턴을 만드는 애를 그냥 스핀 코팅해서 패턴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되게 핑거프린트 같은 쉐입을 얻어요. 근데 얘네를 한 방향으로 잘 얼라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이제 테크닉이 디렉티드 셀프 어셈블리예요. 가이딩을 주는 거죠. 가이딩을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쉬어를 주는 거예요. 폴리머를 깔아놓고 위에서 미케니컬 필드를 주는 거죠. 쉬어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폴리머를 얹는 기판에 내가 화학적으로 패터닝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패터닝을 해놓으면 그 위에 그 패턴을 따라서 이렇게 셀프 어셈블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아니면 뭔가 기하학적인 패턴을 만들어서 그 컨파인드 된 안에서 사이드 월이나 이런 거에 의한 이펙트에서 얘가 한 방향으로 얼라인이 되게 한다. 뭐 이런 테크닉들이 있어요. 실은 여러분 요새 EUV 들어보셨어요? EUV? 뉴스, 그쵸. 우리 저기 화공이고 이러면 EUV 당연히 알아요. 요새 왜냐면 그 일본하고 소재에서 뭐 EUV 관련해서 막 여러 소재들 수출 제한해서 삼성에서 막 엄청 돈을 넣어서 막 공장하고 하이닉스, 삼성 관련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EUV라는 기술이 왜 필요하냐면 10나노 이하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 그 패턴을 만들어서 다 어디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안에 다 만드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포토리소그래피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 패터닝을 하는데 걔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더 작은 사이즈로 가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얼터너티브들을 사람들이 쭉 봤는데 지금 그 얼터너티브 중에서 가장 프로미싱하게 한동안 생각이 됐던 게 이 DSA랑 EUV예요. 근데 이제 EUV가 그 EUV에서 쪼이는 그 빛의 소스 파워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을 하면서 지금 ASML이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랐죠. 주식도 하죠, 여러분들. 그죠? ASML에서 요즘에 학생들 리크루팅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ASML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EUV가 확 대안이 됐죠. 그래서 심지어는 삼성 쪽에서는 DSA 연구팀을 해체시켰죠. 그런데 실은 아직도 DSA가 살아있는 게 EUV가 더 작은 패턴 사이즈로 가면 DSA하고 컴바인이 돼야 되고 DSA가 또 여전히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인텔에서도 여전히 DSA를 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로드맵을 보면 여전히 여러분이 딱 생각하면 EUV하고 DSA 크게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차세대 패터닝의 중요한 테크닉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여하튼 그런데 EUV가 소스 파워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DSA에서 엄청 스트러글링하고 해결을 하지 못했던 이슈가 뭐였냐면 이 디펙트였어요. 내가 가이딩을 줘서 한 방향으로 얼라인이 잘 되게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좀 안 보면 제가 한없이 떠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몇 시까지죠? 그런가요? 네. 그럼 조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패턴 이 디바이스 만들 때 이 패터닝 할 때 이 디펙트가 뭐 10cm 바이 10cm 바이 10cm 바이 이 사이즈의 점 하나 이것도 큰 디펙트거든요. 그거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실은 디펙트 레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되게 한동안 큰 이슈였고 아직도 해결 단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어떻게 컨트리뷰션 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면 우선은 DSA에서 디펙트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 디펙트가 도대체 어떤 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결정구조 물질에서 이거 지금 여러분 이거 디슬로케이션 페어거든요. 결정구조에서 디슬로케이션 페어하고 고분자에서 지금 이 얻어지는 디슬로케이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뭘 계산을 했냐 처음에 계산은 얘의 에너지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퍼펙트한 오더링과 디펙티브한 스트럭처의 에너지 차이를 봤더니 프리 에너지 차이를 계산을 해봤더니 오더 오브 100kT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감이 전혀 안 오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결과가 있어도 내가 이거를 인사이트를 가지고 인터프리테이션을 못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KT가 뭐예요? KT는 에너지 유닛이에요. KT라는 에너지 유닛이 어느 정도인 거죠? 이 템퍼러처에서 이 몰리큘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서멀 플럭추에이션에 의한 에너지 정도 스케일이에요. 오더 오브 100kT라는 말은 내가 이 시스템이
뭔가 약간 이 시스템이 현재 있는 약간 플럭추에이션 같은 서멀 플럭추에이션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 스케일의 에너지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고 오더링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막 서멀 플럭추에이션이 일어나면서 디펙트가 발생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벌써 안정화된 스테이트에 도달을 했는데 얘가 막 거기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디펙트가 발견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실험적으로 DS에서 발견됐던 이 디펙트는 연력각 플럭추에이션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디펙트 덴시티는 0에 가깝기 때문에 얘는 뭐다? 뭔가 키네티컬리 중간에 와서 트랩된 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기 전에 어딘가에서 턱 하고 막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이제 인지를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그 다음 관심이 돼야 되겠어요? 도대체 그러면은 얘가 왜 여기 막혀 있고 얘가 여기로 가는 이 패스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가 관심이 되겠죠. 그쵸? 그게 목적이 돼서 이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브링했던 게 스트링 메소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스트링 티어리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컨셉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밸리가 있어요. 양쪽 밸리가 있고 지금 산이 있는데 내가 이 산의 지형을 몰라. 어떤 패스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를 더듬더듬 사람들을 각 지점에 쫙 보내서 더듬더듬 주변만 더듬어서 이 산이 가장 가파른 방향으로 옮겨가기를 계속 반복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이쪽 밸리에서 이쪽 밸리로 오는 길을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지만 실은 무슨 말이냐면 한 100개, 200개의 계산을 수없이 반복을 해서 그리고 그 100개, 200개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계산을 수없이 해서 결국에는 실제로는 산의 지도가 내가 있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지도가 없어요. 이걸 안다는 거는 불가능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 미니멈 프리 에너지 패스, most probable kinetic path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래서 이제 디펙트이 지금 이 디펙트가 있는 시스템, 디슬로케이션 페어가 있는 시스템에서 디펙트가 없어지는 상태로 갈 때 어떤 경로를 가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봤고요. 지금 여기는 디펙트가 없는 경우고 여기가 디펙트가 있는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차이가 100 오더의 KT를 가지죠. 근데 도대체 왜 이 에너지가 디펙티브가 있는 상태로 있느냐? 그거는 결국엔 얘가 몇 개의 산만 넘으면 그 다음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디펙트가 사라질 텐데 이 몇 개의 산을 넘지 못하고 트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디펙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산의 높이를 낮출 거냐? 이 에너지 배리어를 어떻게 하면 낮출 거냐가 실은 관심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되게 이거 좀 근데 저희 소사이어티에서는 되게 이 A하고 B의 인컴패터빌리티가 제일 아주 큰 물질을 하이카이 머티리얼이라고 쓰는데 그걸 쓰면 얘네가 더 스트레이트한 라인을 만드는 경향성이 커서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그렇게 쓰면 이 배리어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은 인컴패터빌리티를 낮추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가서 살짝 이걸 넘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얻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이 메타스테이블 스트럭처가 그러니까 이게 디슬로케이션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커넥션을 만드는 이 배리어가 중요하다라는 것과 메타스테이블 스트럭처들이 다음과 같은 메타스테이블 스트럭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실험하는 팀이랑 같이 3D의 구조의 토모그래피를 찍어서 이렇게 각 위, 중간, 바닥에 이게 달라서 3D 스트럭처를 가진다는 거 이걸 실험하고 이제 계산하고 매칭을 시켰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보통 디펙트들이 아까 제가 한 디스턴스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멀티 디스턴스가 됐을 때는 키네틱 패스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산을 했고 이제 이 계산에서 이렇게만 제가 지금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놀랍게도 지금 여기 제가 밑에 빨간 선으로 둔 게 뭐냐면 밑에 바닥에다가 케미칼 패터닝 해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디렉티드 셀프 어셈블리가 패터닝하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가이딩 패턴은 얘를 잘 얼라인하고 결국엔 패턴을 잘 만들기 위해서 준 애였는데 에너지 계산을 해봤더니 이 패턴이
나중에 디펙트를 없애는 단계에 가서는 디펙트들을 얘 주변에 스테빌라이즈해서 이 스트럭처를 넘어가는 에너지 배리어를 매우 높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발견을 했고 이거는 이제 실험 그룹에서 이거를 퀀터티브 매저를 했던 결과랑 매칭을 했고 인시추 AFM을 찍었을 때 이 패턴 부근에서 이 디슬로케이션 엣지가 넘어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머무르다가 이렇게 하핑을 하는 AFM 이미지하고도 매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 좋은 얘기였어. DSA에서 가이딩 패턴이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핑거프린트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얼라인이 되는데 나중에 얘가 오히려 디펙트가 제거가 안 됐고 트랩을 하는 일이 되는구나.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김소영 교수님 연구팀이랑 같이 저희가 제안을 한 게 그러면 케미칼 패턴은 나중에 디펙트를 제거하는 데는 해가 되니까 애초에 이 얼라인먼트 주는 거는 쉬어를 주고 디펙트를 제거하는 건 다른 방식의 어닐링을 하자. 그래서 투 스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잘 워킹을 한다는 거를 여러 가지 다른 컨비네이션들을 트라이 해본 거하고 비교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했고 그게 왜 그런지 역시나 또 이 스웰링이 됐다가 했을 때 이 스페이싱이 바뀌는 것들이 에너지 배리어, 아까 제가 에너지 배리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 배리어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베리에이션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거를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테일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산이 여기에 컨트리뷰션을 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요 패턴 위에다 이거를 폴리머를 얹어가지고 얼라인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 만약에 지금 이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작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쓴다고 그랬어요 DSA를. 근데 지금 이 그림 보시면요 내가 지금 만약에 뭐 한 5나노짜리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쓴다고 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밑에 케미칼 패턴을 5나노짜리를 이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걔도 비싸잖아. 아니에요? 걔는 어떻게 만들어요가 퀘스천이 당연히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실은 요새 EUV와 DSA를 컴바인하는 에포트도 있어요. EUV로 만들고 뒤에 하여튼 anyway. 그래서 그러면 이 위드스를 내가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빨간 어트랙션이 프리퍼런셜 어트랙션이 있고 여기는 지금 뉴트럴한 도메인이거든요. 얘네들의 위드스를 막 컨트롤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봤죠. 사람들이 해봤더니 어트랙티브한 영역이 넓어지고 뉴트럴한 도메인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프 위드스가 굵어지면 이 부분에서는 얘네가 셀렉티브하기 때문에 펄펜디큘러한 라멜라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적인 애가 바닥에 쫙 깔리면서 라멜라가 누우는 라멜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뉴트럴한 데서는 펄펜디큘러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눕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이 도메인에서는 펄펜디큘러 여기서는 패러렐한 라멜라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둘의 인터페이스에서 도대체 이 부분에서 펄펜디큘러 라멜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는 거죠. 이렇게 될 거냐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스티치 모양으로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여기에 인터페이셜 에러리어를 계산을 해보면 얘가 훨씬 더 작아요. 얘는 셔크 인터페이스라는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옆에 실험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스티치한 형태로만 얼라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긴 짧은 선 한두 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이거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한 팀에서 저희가 본 거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반대로 뉴트럴 애를 매우 좁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디어 그래핀이 나와요. 저희가 뉴트럴 서브스트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그래핀이 깔려 있는데 간단하게 넘어가서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저희가 이 위드스를 조절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재밌게 아까 제가 여기 뉴트럴한 도메인에서 펄펜디큘러한 방향이 이 방향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패러렐한 영역, 패러렐하는 누운 애들이 나오는데 이게 폭이 좁아지면 여기가 커넥션이 일어나면서 이전엔 가이딩 스트라이프이 있으면 가이딩 스트라이프 방향을 따라서 패터닝이 얻어졌는데 저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네 그런 게 있었고
좀 빨리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패터닝을 해서 이렇게 얇은 선을 중간에 이 방향으로 하나의 선이 아이솔레이트 이렇게 쭉 만드는 건 어렵다고 했어요. 대신 어떻게 된다고요? 스티치 돼버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실험적으로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저기 위스콘신의 마이크 아놀드 그룹에서 이거를 만들어냈고 저희가 이거를 그럼 이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실험이 먼저 됐고 우연히 발견을 했고 실험 결과를 받고 저희가 이제 그 실험 결과를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스핀 코팅을 해주면 머티리얼이 그냥 같은 티크니스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핀 위쪽에 이 스트라이프 위쪽에 있는 애들이 바깥으로 물질 이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번데기 애벌레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이 안쪽 영역에서 이렇게 된 스트라이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저희가 이제 계산을 했고요. 이때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고분자가 물질이 이 위에 서페이스 텐션에 따라서 이 프로파일이 바뀔 수 있는 어드저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모델이 필요해서 그 방향으로 모델을 어댑테이션하고 계산을 했고 다 간단히 넘어가면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이 프리 서페이스 쉐입을 계산이 가능한 모델을 방향을 갖고 그때 내가 모델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 서페이스 텐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매핑을 해서 그에 따라서 컨디션을 줬고 실은 이게 무비인데 PDF라서 지금 무비가 안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지금 다 디테일인데 다 넘어가셔서 어떻게 해서 패턴이 이볼루션이 일어나는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험 결과하고 잘 매칭을 해서 이게 실은 핵심은 이 스트라이프과 셀렉티브한 절메니움 सब스트레이트 사이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아이들이 이 디렉션을 줘서 결국에 나중에 이 방향으로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스테빌라이즈 된다라는 거를 했고 저희가 이름을 이제 바운더리 디렉티드 에피텍시라고 이름을 지어서 명명을 해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아까 추가적인 그 키네틱 패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컨디션들을 컨트롤했을 때 어떻게 된다든지 이 그래핀 스트라이프를 만드는데 조금 더 공정상으로 더 쉽게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어떤 그런 엣지의 러프니스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 디렉티드 바운더리 디렉티드 에피텍시가 가능한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막 달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조금 달린 게 또 하나는 저희 그룹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워낙 머신러닝이 여기저기에서 대세라서 근데 이제 핵심은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슈퍼바이즈하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긴 한데 내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맨 앞에서 어떤 내가 관심이 있는 시스템을 잘 설명하는 매스메티컬한 디스크립션이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그 매스메티컬 디스크립션을 퍼스트 프린서플 모델을 쓸 수도 있지만 딥러닝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되게 복잡한 이 네트워크 여러 노드들이 이렇게 막 이게 뭐예요? 신경망의 뉴런의 스트럭처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뉴런하고 비슷한 이러한 복잡한 스트럭처를 해놓으면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리니어 모델들의 컨비네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 어떤 수학적인 식도 내가 이 레이어 수나 이 웨이팅 수를 하여튼 늘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뭐 로그 이런 어떤 식이든지 간에 내가 요런 것들의 조합을 쭉 늘어놓으면 결국에 걔가 리미팅을 취해지면 그 모델에 부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수학적인 모델을 애초에 뉴럴 네트워크 구조 스트럭처 놓고 데이터만 많으면 결국에는 이 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인 디스크립션을 그냥 신경망 구조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의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진짜 중요한 게 또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요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을 머티리얼 사이언스에도 당연히 적용을 하려고 하는 에포트가 많이 있어요. 뭐 신약 개발,
여러분 신약 개발하는 쪽에서는 이미 머신러닝을 많이 적용을 해요. 왜냐면 이제 그 데이터도 충분히 있고 베리에이션 되는 그 셋이 딱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그 뭐 여러분 나온 지 조금 됐는데 그 구글에서 알파폴드 2라고 발표를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 뉴스도 좀 많이 보고 그게 이제 알파폴드 2가 그냥 프로테인 이거 딱 주면 그 프로테인의 이 구조 이거 예측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전에 아까 제가 막 앞에 보여줬던 복잡한 분자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딥러닝 네트워크 트레인 알파고처럼 트레인된 걸로. 근데 걔가 되게 잘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또 센세이셔널한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재료과학 쪽에서도 어떤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딥러닝을 좀 써보자 하는 에포트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한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거 여러분이 뭐 내가 배터리 물질을 만든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물질을 할 때 여러 가지 컴포지션을 내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피지컬 퀀터티가 나오느냐. 이거를 내가 데이터가 무수히 많으면 그 안에 실은 여러 가지 히든 피직스들이 다 있겠지만 내가 이 조성일 땐 이 값이야 라는 관계를 충분히 알면 그럼 나는 이 타겟 밸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컴포지션이면 돼 라고 역으로 인버스 디자인이 가능하겠죠. 이제 그게 컨셉인데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 수가 너무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규격화된 데이터, 표준성 이런 게 또 떨어져요. 우리 실험해봐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너 다르고 나 다르고 이러잖아요. 그죠? 교수님은 왜 이게 달라지는 거야 이러실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룹에서는 이제 문제의 핵심의 시작을 데이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퍼포먼스가 좋게끔 만드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이제 타겟이었어요. 왜냐면 재료에서는 그게 중요한 이슈니까.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식을 잘 알면 내가 인버스 디자인을 해서 내가 원하는 물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아까 말했던 역시나 또 디펙트 문제로 돌아가서 이게 시간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하여튼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실은 핵심은 이미지에 대한 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디펙트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디펙트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이미지에서 딱 디펙트를 찾아서 이 디펙트가 어떤 타입의 디펙트인지를 말해주는 네트워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 차 이런 거 해주는 데 쓰이는 네트워크 페이머스한 게 욜로거든요. 그래서 그 욜로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우리 문제는 조금 더 심플하니까 막 아이덴티파이 한 게 훨씬 적으니까 얘를 스트럭처를 조금 모디파이를 해서 심플리파이를 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핵심이 뭐냐면 어스움을 하기를 트레인 데이터셋가 100개밖에 이미지가 100개밖에 없다. 매우 작다.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목표로 계속해서 연구를 했고 그래서 핵심은 처음에는 이 작은 데이터셋으로는 이렇게 안 맞았는데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예측한 거고 이게 실제 라벨인데 이렇게 안 맞았는데 우리가 퍼포먼스 되게 푸어하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미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이미지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계산하는 그룹이니까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갖다 섞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더 섞었을 때 시뮬레이션 이미지 왜 슬라이드가 없지?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섞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성능을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한 애를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셋 논문에서 저희가 이제 막 여기저기서 찾아왔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셋을 가지고 프레딕션을 해도 네트워크가 잘 성능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셋과 이제 원래 데이터의 그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등등등을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제가
향후 인버스 디자인하고 관련된 연구 방향까지 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지금 사정상 질문은 여러분들 채팅창이나 그런 걸로 하는 걸로 가름을 하고 여러 가지 최신 그 지견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바로 우리 그 전남대학교의 장민철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50명 정도가 지금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분 정도가 지금 들으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것이 무슨 질문이 있느냐면 이거 녹화본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채팅창에 몇 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그 아프리카 TV 계정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또다시 듣고 싶은 분, 확인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 그 녹화본에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원하시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길 바라고 또 이제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 더 자세한 거를 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개별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아는 바 다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하세요. 소리가 끊기다. 마이크.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고분자 융합소재공학부의 장민철입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오늘 강좌에 저를 연사로 초대해 주신 강길성 교수님 그리고 윤종우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이하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빨리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Controlling Morphology and Charge Transport of Conjugated Polymer Thin Films for OFET-based Gas Sensor Applications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OFET Organic Field Effect Transistor거든요. 이 디바이스를 센서로 응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능을 또 잘 나타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헷갈리네요. 오케이. 네, 일단 저희가 제가 주로 다루는 컨주게이티드 폴리머, 공액고분자라고 하는데 이 공액고분자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대표적인 공액고분자의 종류들이에요. 보시면 여기 이게 포인터가 안 되는데 폴리사이오펜, 아세틸렌, 피스레 HT 여러 다양한 종류의 고분자들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싱글 본드, 더블 본드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파이 컨주게이션이라고 합니다. 파이 컨주게이션. 그래서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결국에 이 고분자들은 반도체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폴리머 중에 저희 실험실에서 주로 쓰는 물질인 지금 P3HT예요. 저희 그룹은 합성을 하는 그룹은 아닙니다. 상용화된 고분자를 공정을 통해서 필름을 만들고 디바이스에 응용하는 랩입니다. 주로 이 필름을 만들 때 공정 방법을 달리해서 구조를 컨트롤해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물성을 또 달리하게 저희가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보시죠. 왜 그러면 컨주게이티드 폴리머가 반도체적인 성질을 갖는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이 지금 화학공학부 그리고 고분자 융합소재공학부 대학원생들로 지금 여기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같이 보이네요. 아마 그 유기화학을 다 배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더블 본드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일부가. 그렇죠? 더블 본드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은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기 에텐이 있어요. 에텐에 그 전자적인 구조를 보면 수소들은 각 4개의 수소들은 1s오피탈에 전자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카본 2개는 어떻게 됩니까? s오피탈과 p오피탈에 체외각에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화학 결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혼성화를 합니다. sp 혼성화를 하게 되는데 이중 결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sp2 혼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전자들이 분포를 합니다. 에너지 레벨은 다음과 같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탄소와 수소에 의한 결합, 공유 결합, 에너지 레벨과 탄소와 탄소, 그 다음에 뭡니까? 결합하지 않은 그 Z 방향의 p 오피탈에 2개의 전자가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그 대칭적으로 excited 된 상태의 에너지 레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모와 루모 많이 들어보셨죠? 호모와 루모.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모와 루모 레벨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 사이를 뭡니까? 밴드갭이라고 하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 밴드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게 점점 리피팅 유닛이 늘어나서 고분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거는 그 PPV입니다. PPV. 폴리파라비닐렌인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PG 오피탈이 이렇게 서 있어요. 폴리머 체인을 따라서. 그리고 얘네들이 오버래핑이 아주 잘 된다. 그러면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오버래핑이 아주 잘 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그 파이 일렉트론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고분자는 부도체라고 생각하지만 이 친구들은 전자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뉴트럴라이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적인 성질을 주로 가져요. 그리고 뭡니까? 체인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피팅 유닛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서 이 에너지 상태들이 어떻게 되죠? 멀티플하게 나타납니다. 스플리팅이 일어나요. 이 CC가 계속 연결이 되다 보면 거기 그 폴리머 체인에 존재하는 C와 H가 다 똑같은 에너지 레벨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옆에 있는 원자들과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다른 약간의 차이가 나는 에너지 레벨을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 폴리머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밴드를 형성합니다. 에너지 레벨에 있어서. 그래서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고분자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밴드갭이라고 부릅니다. 밴드갭.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 1에서 4 일렉트론 볼트의 밴드갭을 나타냅니다. 공액 고분자는. 오케이. 그리고 되게 특이한 성질을 가지는데요. 공액 고분자는 도핑이라는 공정에 의해서 전도도가 메탈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반도체적인 성질, 도체적인 성질 때문에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이렇게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데, 솔라셀이라든가 유기적 전기효과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LED, 배터리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놀게닉 머티리얼, 이놀게닉 반도체에 비해서 이러한 측면, 그 플렉서블, 라이트 웨이트, 그 다음에 비용 면에서 저렴하고, 그 다음에 용액을 통해서 우리가 방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용액 공정이 가능하다라는 크나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망한 지금 현재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물론 그 기존의 재료에 비해서 가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페이지에서 우리가 지금 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컨주게이티드 폴리머 또는 컨덕팅 폴리머라고 많이 하는데, 이 세 사람을 빼놓고는 우리가 그 컨주게이티드 폴리머를 말할 수 없다. 첫 번째 사람이 알렌 히거, 두 번째는 맥다이아미드, 그 다음에 시라카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결국에 이 컨주게이티드 폴리머의 연구에 활성화를 이룹니다. 이 연구에 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된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시라카와라는 사람이 폴리아세틸렌을 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폴리아세틸렌은 아세틸렌 가스와 지글러나타 촉매를 이용해서 합성을 해요. 그래서 얻어진 그 파우더를 보면 되게 까만색입니다. 근데 그 한국인 유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학과 밑에서 일하던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촉매의 양을 실수로 1000배 이상을 넣은 거예요. 1000배를. 그래서 얻어진 프로덕트를 보니 은빛 나는 프로덕트래요. 은빛. 그래서 실학과 교수가 이거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이거 약간 메탈릭한데 해서 전도도를 측정해 봤더니 엄청 높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물리학회에 가서 실학과가 두 사람을 만납니다. 야, 이런 연구 결과를 내가 얻었는데 어떠냐? 신기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공동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77년에 실학과 교수가 도핑을 통해서 컨주게이티드 폴리머의 전도도가 메탈릭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연구를 발표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연구가 본격화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 연구를 엄청 많이 합니다. 뭐 이론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응용에 있어서도. 그래서 2000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여담인데 제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가운데 사람인 맥다이어미드 교수는 이제 돌아가신 지가 좀 됐어요. 히거 교수는 제가 박사학위 때 이제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와이프하고 이분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살 차이 납니다. 20살. 그리고 이제 실학과 교수는 봤더니 한 3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분들은 왜 이렇게 배우자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날까? 그래서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닌가? 제가 생각했죠.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학생들한테 저는 1살 차이예요. 와이프하고. 제가 연구를 그만큼 열심히 안 한 건가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하니까 제가 OFE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OFET라는 디바이스, 오르게닉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입니다. 우리말로 유기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우리가 부르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특징적으로 3개의 일렉트로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공액고분자 필름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밑에 게이트와 사이에는 유전체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왜 유전체를 집어넣느냐? 이건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 이 유전체라는 재료는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편극이 엄청나게 잘 돼요. 편향. 플러스 마이너스로 잘 이렇게 편극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를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원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타내는 거는 전하 이동도인데 전하 이동도는 그 필름 안에서 전기장이 가해질 때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전하가 빨리 이동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그 전자 디바이스의 성능이 우수하겠죠.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공액고분자는 2가지 타입, 자세하게는 3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요. 근데 2가지 타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시면 N채널, 또 하나는 P채널이에요. N채널은 전자를 잘 수송하는 애를 N채널 폴리머라고 합니다. 반대로 홀을 잘 수송하는 애는 P채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도핑에 의해서 컨덕터가 된다고 했어요. 이 원리 자체가 도핑이 들어갑니다. 게이트에서 전압을 가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N채널 머티리얼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론이 잘 전달이 돼요. 일렉트론이 풍부하고. 그래서 여기에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가해서 여기에 이런 일렉트론 채널을 만듭니다. 어떻게 되냐면 유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여기에 공액고분자 필름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똥 일렉트론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를 타고 흘러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홀을 집어넣으면 홀이 흘러가게 되는 게 여기에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느냐 안 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류를 흐르게 하느냐 안 흐르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역할 우리 어디서 많이 이렇게 보는 거 있지 않나요? 스위치 있잖아. 그래서 얘가 스위치 역할을 하는 소자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 TV 있죠, 디스플레이. 그 뒤에 RGB에서 색깔을 나타내요. 그죠? 그 뒤에는 여기 소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자들이 온오프를 해서
그 TV의 화면을 작동을 시켜요. 그러한 소자입니다. 일단 이 뭐 원리적 이런 기본적인 그 지식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썼고 저희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빨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오펫 베이스드 가스 센서가 괜찮냐?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오펫 베이스드 센서는 보세요. 센서의 원리가 뭡니까? 센서가 뭐죠? 외부 자극을 우리가 시그널로 봐서 모니터링하는 디바이스가 센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 자극에는 되게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뭐 화학 재료, 뭐 가스, 아니면 바이오 물질, 아니면 빛, 압력, 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걔네들이 이 디바이스에 가해지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컨주게이티드 폴리머도 변할 수도 있고, 일렉트로드의 전도도도 변할 수도 있고, 다이일렉트릭의 캐피시턴스도 변할 수도 있고,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류의 변화가 동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펫 디바이스는 센서로서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죠? 매력이 있고, 그 기존의 무기물 재료라든가 금속 재료에 비해서 훨씬 가볍고 플렉서블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 요즘에 우리가 많이 추구하는 뭐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있죠. 여기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컨주게이티드 폴리머 자체를 보면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합성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형태를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애널라이즈를 타겟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펑셔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표면을 약간 기능화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쉽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도핑을 통해서 아까 전도도를 바뀔 수도 있다 했죠. 그에 따라서 이 반도체는 뭐가 바뀌냐면요. 광학적인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기적 광학적 성질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핑과 디도핑이 리버서블하게 잘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이 센서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하죠? 되게 여러 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게이트 볼테이지를 가하는데 뭐 가하느냐 안 가하느냐 또는 그 정도를 다르게 함에 따라서 시그널을 증폭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펫이 센서로서 되게 크나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엄청나게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펫을 가지고 센서로 응용하는 연구가 화학 센서, 뭐 바이오 센서, 그 다음에 포토 센서, 그 다음에 온도 센서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도 많고. 근데 이 중에 저희는 화학 센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 화학 가스 센서가 어프로치하기에 상대적으로 제 생각에는 편하더라고요. 좀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처음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바이오를 하시는 분들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를 하기 위해서? 바이오 센서를 하기 위해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관련된 센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 그 가스 센서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이제 가스 센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암모니아하고 지금 NO2 가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건데요. 왜냐하면 두 개가 그 메커니즘이 하나는 디도핑, 하나는 도핑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암모니아 가스는 상대적으로 이 그 폴리머 액티브 레이어에 대해서 일렉트론을 도네이팅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흡착이 되면 원래 어떻습니까? 여기를 지금 현재 이 샘플은 P 채널 머티리얼이에요. 그래서 파지티브하게 도핑을 시켜야 돼. 근데 얘가 와서 일렉트론을 도네이팅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홀을 트래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커런트가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그래서 흡착이 되면 커런트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센싱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NO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일렉트론을 땡겨와요. 그러면 파지티브하게 도핑을 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커런트가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센서티비티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도핑이나 디도핑에도 이 메커니즘적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하이드로젠 본딩이라든가 다이폴 인터랙션, 다이폴 인듀스드 다이폴 인터랙션, 반데르발스 인터랙션 등 다양한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랙션이 결국에 아까 OFET 소자에 있어서
이런 특징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센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리드를 봐도 우리가 그 화학 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1년부터 19년까지 매일 일어난 지금 건수입니다. 매일 지금 그 사고 건수인데 카본 그러니까 CO 가스에 의해서 이 발생하는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가스에 의해서 뭡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세계적으로 보면 이 가스 센서 마켓 시장이 이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0억이니까 16억 달러 정도 되죠. 이 정도로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스 센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컨주게이티드 폴리머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인터랙션을 하는데 약간 그 피지컬리 하는데 약하게 해요. 에놀라이트과. 그리고 이놀게닉 물질에 비해서 전기 전자적 특성이 좀 떨어져요. 인트린직하게. 원래 좀 그래요. 이 메커니즘을 제가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원래부터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보세요. 리스판스를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뭐죠? 1%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유기 그 뭡니까? VOC 볼라타일 오게닉 솔벤트에 대해서 되게 낮은 리스판스 비트를 보입니다. 특히 뭡니까? VOC에 대해서는 더 낮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이게 보시면은 인터랙션 자체가 되게 약해요. 약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극복해야 될 문제가 지금 생긴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시도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한번 4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면 그 뭡니까? 차지 트랜스포트 성능을 높이면서 어떻게 인터랙션이 약하니 표면적을 넓혀보자 이거죠.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서 그 흡착되는 양을 늘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와이어 형태로 만드는 거죠. 이 나노와이어는 되게 크리스탈라인하고 그에 따라서 전하 이동도가 되게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노와이어이기 때문에 뭡니까? 서피스 에어리어가 볼륨에 대비해서 크죠.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공정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이일렉트릭과 여기 컨주게이티드 폴리머거든요. 아니 컨주게이티드 폴리머 6이 여기는 세미컨덕터입니다. 근데 에널라이트이 결국에 어디로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사이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차지 트랜스포트 전하가 움직이는 영역이 이 근처에가 있어요. 그래서 디피전을 되게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되게 솔루션 시어 코팅이에요. 솔루션을 여러 번 이렇게 코팅을 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싱글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복잡하죠. 여러 번 멀티플하게 해야 되고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다공성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만들어진 폴리스타이렌 비드를 폴리머 매트릭스에 집어넣고 에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 과정이 복잡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스페시픽하게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러한 뭡니까? 펑셔널리티를 인코퍼레이션 하겠다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복잡합니다. 공정상 되게 복잡하고 우리가 대량 생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3가지 전략을 제안을 합니다. 3가지 전략을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 컨주게이티드 폴리머 매트릭스 자체의 전하 이동도를 높이면서 표면적을 넓혀보자.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솔벤트 베이퍼 어닐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말이죠. 여기에 나노 스트럭처. 그러니까 그 솔루션 상에 조그만 나노 스트럭처를 미리서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솔벤트 베이퍼 어닐링 할 때 되게 효과가 좋아요. 이 전략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두 번째는 reduced graphene oxide, 그래핀 옥사이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복합화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래핀 옥사이드 자체가 폴라한 펑셔널리티가 있죠. 그래서 컨주게이티드 폴리머에 컴파짓을 합니다. 컴파짓을 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많이 되어 왔어요. 근데 여전히 그 뭡니까? 성능이 낮다 이거죠. 그 이후로 저희가 문제점을 꼽은 게 뭐냐면요. 이 그래핀이나 그래핀 옥사이드와 폴리머 매트릭스 사이에 차지 인터랙션이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전달이 잘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크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결국에 광조사를 통해서 둘 사이의 계면에서의 전하 상호작용을 극대화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아까 폴리스타이렌 비드로 포러스하게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하니 어떻게 하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솔루션 시어 코팅을 하는데 바로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블렌드 솔루션을 시어 코팅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사이즈를 시어 코팅의 프로세싱 조건으로 우리가 포러스한 그 구조를 컨트롤합니다. 이게 세 번째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급히 좀 서둘러야 되겠네요. 예, 첫 번째는 보시면 이 솔루션의 이 용액 자체에 되게 조그만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먼저 만들어냅니다. 이 방법으로는 소니케이션, 그 다음에 UV 레디에이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알려진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이제 뭐 제가 개발한 방법이에요. 하나 UV는, 그 다음에 소닉은 그 전에 같이 있던 그룹 멤버가 개발한 방법인데 제가 이거를 이용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스킴을 보시면 이 나노 크리스탈이 만들어진 애를 코팅하면 이런 형태로 필름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디바이스를 굿솔벤트의 베이퍼를 이용해서 어닐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요게 저희가 생각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했습니다. 어떻게 돼? 진짜 데몬스트레이션이 되죠. 보면 이 프리스틴 필름은 이 솔벤트 베이퍼 어닐링에 의해서 조금 그러니까 랜덤하게 생긴 조그만 애들이 생겨요. 애그리게이션이 크리스탈라인한. 그리고 이 좁쌀 그 아까 소니케이션 있죠. 소니케이션은 좁쌀처럼 생긴 애들이 생깁니다. 걔네들을 놓고 해보면 살짝 길어지면서 더 많은 좁쌀이 생겨요. 근데 두드러지게도 이 UV를 조사하네 나노와이어가 일부 섞여 있는 애들 이렇게 이 애들을 솔벤트 베이퍼 어닐링을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엄청 눈에 두드러지게 양도 많아지고 사이즈도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원하는 거 일단 뭡니까? 서피스 에어리어를 높이겠다. 러프니스 크게 증가를 합니다. 크게 증가하죠. 그죠? 나노와이어가 울럭볼럭볼럭 생기니까. 그리고 이거를 뭡니까? 이제 구조 분석을 해봤어요. 되게 뭡니까? UV나 XRD를 통해서 되게 마이크로 스트럭처 구조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봤는데 어떻게 됐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이걸 그냥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솔벤트 베이퍼 어닐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부분에 이 피깃이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잘 애그리게이션, 그러니까 웰 오더드 된 좀 더 크리스탈라인한 애그리게이션이 잘 만들어졌다. 더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즉슨 그 폴리머 체인과 체인이 이렇게 더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규칙적으로 패킹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서로 분자 간 체인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잖아요. 여기 대비 이게 커진다는 말은 폴리머 체인이 쭉 더 펴진다. 플래너하게 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분명히 어떻습니까? XRD에서 크리스탈리티가 증가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방막이다 보니 뭐 이걸로 가지고는 결정이 크다 작다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물론 이거와 더불어 우리가 이제 파라 크리스탈리티를 조사해서 그 뭡니까? 결정성이 커진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 정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그레인 사이즈, 그 다음에 패킹되는 이 뭡니까? 긴밀도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여기 보면 그 나노 스트럭처를 집어넣고 솔벤트 베이퍼 어닐링한 게 훨씬 증가를 합니다. 특히 뭐예요? 나노와이어가 들어가 있던 그 뭡니까? 필름의 경우는 효과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 이동도를 측정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배 향상이 되죠. 엄청 크게 향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IV 커브로부터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 모빌리티는 여기 뭡니까? 기울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죠? 그 프리스틴, 그 다음에 아까 그 소니케이션을 이용한 방법, UV를 이용한 방법,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모빌리티가 증가하고 20분 이후에는 거의 이제 변화가 크지 않더라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고 이 저희가 사용한 클로로벤젠 외에 그 P3 HD 우리가 사용한 폴리머가 P3 HD인데 그 P3 HD의 그 구솔벤트로 클로로포름과 다이클로로벤젠이 있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효과를 내더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센서의 성능이죠. 그래서 센서로 적용을 합니다.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합니까? 이 메탄올 베이퍼에 노출을 시켜요. 메탄올 베이퍼에 노출을 시켰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UV 조사에서 나노와이어 나노스트럭처 만든 다음에 솔벤트 베이퍼 원일링한 그 필름이 가장 큰 뭡니까? 리스판시비티를 보입니다. 리스판시비티. 그리고 이제 각 농도별로 이제 저희가 측정한 건데 농도에 따라서도 다른 변화를 보이죠.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변화가 커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다른 메탄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여기 유기솔벤트에 적용한 경우에요. 근데 잘 지금 안 보이나요 여기서? 아무튼 다른 솔벤트 뭐 메탄올, 에탄올, 그다음에 아세톤, 톨루엔 뭐 기타 등등 VOC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판시비티가 얼마고 여기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여기까지 90% 반응할 때까지 시간을 리스판스 타임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고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는 과정에 90%까지 그 걸리는 시간을 리커버리 타임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걸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리스판시비티가 뭐죠? 수십 프로가 나오죠. 수십 프로가 나옵니다. 근데 기존의 논문을 보면 이 어떻게 리스판시비티가 불과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1에서 한 5%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엄청난 향상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 리스판스 그리고 리커버리 타임에 있어서도 기존의 논문들은 되게 이 시간이 길어요. 수분인 게 걸려요. 수분 또는 뭐 10분 이상이 걸리는데 여기에는 되게 상대적으로 짧죠. 뭐 100초나 뭐 물론 뭐 1분이 넘긴 하지만 뭐 이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략 제가 말씀드렸죠.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를 컴파짓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이 그래핀 패밀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 육각 구조 모양이죠. 그래서 sp2 혼성으로 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디팩이 가해져서 옥시전 이 아tom들이 이 인코퍼레이션이 되면 우리가 그래핀 옥사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래핀 옥사이드 그리고 이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라고 우리가 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표면에 가지는 이런 펑셔널리티 그 다음에 전도도 그 다음에 이 자체가 가지는 서피스 에어리어 때문에 센서 재료로 되게 메리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RGO를 쓸까 GO를 쓸까. 근데 유기솔벤트의 분산도가 RGO가 더 좋더라고 우리 경우에. 그리고 RGO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전도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RGO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 실험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컨주게이티드 폴리머 매트릭스와 RGO 사이에 뭡니까? 전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핀 옥사이드 자체가 sp2 혼성이기 때문에 PG 오피탈이 있어요. 그죠? 컨주게이티드 폴리머도 PG 오피탈이 있으니까 우리가 걔네들 둘을 어떻게 오피탈 오버래핑을 시키면 차지 그 트랜스퍼 인터랙션이 엄청 좋아지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가설이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이제 경험에서 우러난 건데 광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된다라는 거를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시도를 합니다. 보시면 그 프리스티다니가 이거고 광조사를 하면 여기에 나노와이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생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RGO만 그냥 섞어요. 광조사를 안 하면 그러면 조금만 애그리게이션이 생깁니다. 이 말인 즉슨 RGO가 P3HT의 애그리게이션을 촉진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컴바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승작용이 나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나노와이어들이 형성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프니스가 커져요. 엄청나게 커져요. 즉 서피스 에어리어가 커진 거죠. 그죠?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 가설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뭐죠? 분명히 RGO 표면에서 성장이 촉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기 위해서 필름을 만든 다음에 그 아주 구솔벤트는 아닌 마지널 솔벤트로 계속 워싱을 해서 그 아모포스한 영역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TM을 찍어봤더니 이 RGO 표면상에 이러한 애들이 보여요. 이거를 봤더니 뭐 이렇게 스페이싱을 보니까 약 1.7나노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딱 보니까 그 P3 HD의 나노와이어의 라멜라 스태킹의 디스턴스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여기에 생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구조를 확인을 했더니 앞에와 비슷합니다. 인터모레큘러 인터랙션, 인트라모레큘러 인터랙션이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RGO가 증가함에 따라서 라멜라 패킹이 이제 되게 이 디스턴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를 해요. RGO가 많아지면. 이제 그 더 많아지면 그 P3HD 패킹에 악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그레인 사이즈를 보면 이제 7%대가 가장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경험적으로 비춰보면 모빌리티가 7%에서 가장 잘 나와야 돼. 아니면 10%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시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모빌리티가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 확실히 뭡니까? UV 레디에이션하고 RGO가 한 20% 넣은 건데 엄청 증가를 하죠. 근데 여기 함량별로 아까 보시죠. 여기에서 20%가 가장 높아요. 아까 저희가 분명히 예상했을 때는 7에서 10%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20%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RGO가 컨주게이티드 폴리머와 그러니까 특히 P3HD와 컴파짓이 됐을 때 도핑 효과를 낸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뒤에서도 제가 확인을 합니다. 이 결과 때문에 그 나노와이어뿐만 아니라 필름을 구성하는 아모포스한 영역에서도 RGO에 의해서 도핑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들어갔을 때 그 아모포스한 영역이 도핑이 돼서 전화 이동도가 향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뭡니까? 되게 물론 이제 모레큘러 오더링도 좋아지고 그레인 바운더리도 감소하긴 한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RGO에 의한 도핑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20%가 이상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가장 잘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센서에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하니까 예상대로 이 RGO를 섞고 포토 이레디에이션한 샘플이 가장 좋은 리스판스비티, 센서스비티를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경우에는 메탄올 센서에 대해서 100% 이상을 넘겨버려요. 기존에 1에서 5% 이랬잖아요. 근데 100%를 넘깁니다. 어마어마한 향상을 가져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생각하는 건데 폴리머 매트릭스 자체의 전화 이동도를 엄청나게 많이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전화 상호작용을 극대화한 거죠. 엄청나게 증가시킨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농도에 따른 센시티비티도 이제 다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센싱 퍼포먼스는 뭡니까? 그 둘 간 RGO와 P3HD 간의 상호작용이 차지 트랜스퍼 상호작용이 엄청 우수해졌고 그 다음에 필름 자체의 차지 트랜스포트 성능도 우수해지고 서피스 에어리어도 우수해졌기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인핸스된 그 성능을 향상된 성능을 보이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솔벤트에 대해서도 적용을 했죠.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게 계산을 해보면 기존에 나타낸 기존의 논문들이 보인 결과에 비해서 엄청 우수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략인데요. 제가 빨리 세 번째 전략은 그 포로스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폴리머 블렌드 인슐레이팅 폴리머를 집어넣어요. 근데 둘 사이에는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 거를 솔루션 시어 코팅을 통해서 이 사이즈를 컨트롤합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에칭해내면 포로스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의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달라지죠. 이 포가 4일 때 가장 작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커져요. 우리가 생각했던 가설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까?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이제 보시면은 플로우가 마랑고니 플로우, 캐필라리 플로우, 비스커스 플로우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런 플로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생성되는 이
아일랜드, 그러니까 페이스 세퍼레이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 이 영역 가장 작게 나온 영역에서는 제 생각에 그 시어 포스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때 생기는 필름의 thickness가 가장 낮습니다. 뉴턴의 점성 법칙을 보면 dy분의 dv라고 있어요. 그래서 dy가 그 뭡니까? 그 depth죠. 그 유체에. 그래서 얇아지니 그만큼 커진 거죠. 그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아마 시어포스가 전달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게 형성이 되고 그 외에서는 다시 애그리게이션이 코알레센스가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폴리머 시스템에 적용했더니 되게 잘 워킹합니다. 그죠? 사이즈가 컨트롤이 돼요. 다른 폴리머 시스템에도 적용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피스 HD 포로스한 필름의 이제 사이즈별로 센시티비티, 리스판시비티를 비교해 보니 아까 가장 작은 구멍을 가는 애가 가장 커요. 그죠? 가장 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서피스 에어리어의 크나큰 뭐 향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IV 커브를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니까 이렇게 시프트가 발생합니다. 그냥 에어일 때는 이런 형태인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센싱이 가능하죠. 그래서 센싱이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 중에 모빌리티가 좀 크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빌리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센싱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는 포로스하게 만든 거고 그 전에 이거 애칭 전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포로스하게 만든 후가 좀 더 커요. 이렇게. 그죠? 애칭하기 전보다. 그리고 이 센시티비티를 봐도 예칭한 후가 훨씬 이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에 대해서만 유독 크게 나옵니다. 근데 앞에 두 가지 경우에 비해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별로 안 큰데요? 오, 되게 날카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 기존의 그 레포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사용된 폴리머 매트릭스는 전하 이동도가 낮아요. 엄청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성능 자체가 낮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프로젝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죠? 네, 그겁니다. 다음 프로젝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FET를 센서로 적용을 할 때 센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오늘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했고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를 보여드렸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유독 이제 우수하게 나온 결과는 그 UV를 조사해서 그 컴파짓 뭡니까 필름에서 두 이종 물질 간의 차지 트랜스퍼 상호작용을 극대화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뭐 이 내용은 우리가 프로세싱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뭐 필름의 몰폴로지라든가 그에 따른 어떤 물성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전부고 저희 실험을 도와주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우리 방 멤버들인데 뭐 포스닥 있고 뭐 석사생들입니다. 석사생들 그다음에 학부생 이렇게 저희 방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옮기셔도 돼요. 뭐 교수님께 죄송하지만 옮기셔도 되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옮겨드릴 수 있으니까. 네, 이상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담인데 그 우리 그 이제 전노성 고분자가 노벨상이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담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두 명이 더 이제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한 분이 변영직 박사하고 한 분이 박영우 교수님이세요. 시라카와하고 이제 일본은 교수가 있으면 밑에 조수가 있잖아요. 옛날 시스템에. 그러면은 교수가 리타이어를 하면 조수 두 명이서 이제 컴피티션을 해서 되잖아요. 근데 시라카와가 있었고 옆에 변영직 박사님이 아까 이제 1000배라고 하는 말도 있고 100만 배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해가지고 시라카와의 선생님 밑에서 합성에 성공을 한 건 변영직 박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원자력 그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정읍까지 이사 오셨어요. 제가 그걸 아는데 아마 2, 3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러니까 이제 시라카와는 그 자기 선생님 거 받아서 교수가 된 거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서울대학교 교수이신 박영우 교수님이 박사과정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이온 도핑을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도 그렇고 아이오다인 도핑도 그렇고 다 한국 사람들이 한 거야. 그거를 맥다라미드하고 이제 희거가 갖고 가서 다 이제 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워낙 나라가 가난했고 힘도 없고
우리 소속도 아니었고 우리 돈으로 안 했으니까 그냥 뭐 이제 그런 모양이다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앉아서 듣는 학생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나라가 그때 부자였으면 이제 일본처럼 미국처럼 다 노벨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사가 아닌 이건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두 분이 변영직 박사님하고 아마 박영호 교수님 아마 리타이어 하셨을 거예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교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은 리타이어를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이제 그래핀 옥사이드 CNT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전도성 고분자에 대해서 우리 나노 탄소 분야에 대해서 아주 응용성이, 특히 여러분들 저는 이제 바이오를 하기 때문에 이 나노 센서 또 특히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저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미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파일이 다 제공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PPT가 원하신 분들은 PPT 제가 PDF 파일로도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다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 아프리카 텔레비 계정에 가셔서 비밀번호 넣으면 다 여러분들 녹화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냥 멋진 강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잠깐 이제 여러분들 쉬고요. 지금 아프리카 텔레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점심 식사를 하시고 1시 25분경까지 다시 입장을 해주시면 오후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텔레비 하신 분들은 지금 점심 식사하러 가세요. 여러분들 오전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따 1시 25분에 재입장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청중들은 오세요, 앞으로. 우리